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다음 카카오의 이서구 대표가 사법당국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 이미 지난 7일부터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법원의 영장도 거부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액면 그대로 그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서구 공동대표가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게 실정법 위반이어서 벌을 받게 된다면 내가 받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이 된다. 그렇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그 애플이 운영하는 아이클라우드가 얼마 전에 해킹당해서 연예인들의 사진이 그 유출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그 팀 쿡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도 볼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구축해 놓으면 이게 뭐 그 우리는 거부한다가 아니라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얼마까지 구현될 수 있는지는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미 그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내용들을 서버에 그대로 지금 보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버에도 암호화해서 보관하게 되면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시스템을 그냥 구축하면 될 것을 감청영장, 법원의 영장까지도 응하지 않겠다. 상당히 초강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암호화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A와 B가 서로 메신저로 주고 받을 때 그 평문이 아니라 암호화 해버리면 설령 감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 없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근데 암호를 설계한 사람은 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단계를 또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다음 카카오 측은 이 불똥이 자신들한테 튀면서 지금 그 합병을 하고 이제 출범을 하던 때에 지금 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른바 사이버 망명 대열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고육지책으로 어제 그런 선언을 한 것으로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련 기사들을 보니까 이 감청하고 압수수색하고 이건 좀 다르다면서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감청은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거나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압수수색은 사실은 그 형식 논리로 얘기하면 사후에 지나간 그 기록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그 감청과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 감청 같은 경우는 엄격히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같은 이런 사건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감청을 당했는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사후 통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후 통지를 받아야만 예를 들어서 그 인터넷 그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또 그 장에 의해서 통지가 유보가 될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모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어떤 영장을 발부했는지 이거 외에는 접근 경로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성립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이 다음 카카오의 사례로만 본다면 카카오톡의 과거 대화를 나눴던 내용, 그 기록을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들여다본다는 거고. 그렇죠. 감청이라는 것은 앞으로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받아서 협조를 요청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통신을 미리 영장을 받아서 지금부터 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되는 근데 거죠. 바로 그 지금부터 보겠다 하는 것을 거부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도 아까 국가보안법 등등 엄격한 요건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이 오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이런 거는 감청영장의 대상 범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어떤 배경인가요, 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발단이 어디에 있냐면 사이버상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발단이 여기에서부터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감청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이러면서 이 두 가지가 섞이면서 사실은 좀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도 감청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검찰 측에서 뭐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차원에서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다음 주 중에 공동 입장을 낸다고요? 네네. 어제 이서구 공동대표도 기자회견 말미에 이제 그런 언급을 했는데 예. 인터넷기업협회 차원에서 정말로 공동 입장을 내놓을지 내놓은다라고 한다면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예. 이건 현재로서는 지금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제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가 선언한 것처럼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사안이 상당히 커지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내지 그 인터넷기업협회에서 그게 감청영장이든 압수수색 영장이든 발부 요건을 좀 더 강화해달라. 예. 그리고 더 구체화해달라. 예. 뭐 이렇게 이제 톤다운을 시킬 것이냐. 예. 이건 좀 결과가 나와야 일단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런 파동 전체가 지금 창조 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인터넷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정부로서도 같이 고심해야 할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거든요. 창조 경제가 아니라 파괴 경제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서 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IT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이 자신들이 잘못해서든 억울해서든 불똥이 튀어서 예. 경영상 이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고객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의 다른 기업으로 만약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외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IT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바로 외국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 이런 점에서 볼 때 IT 선진국을 자체하는 한국에서 과연 이것이 그럼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지금 현상이냐. 이건 누구도 여기에 동의를 못하는 것이죠. 예. 프라이버시 문제 그리고 수사의 문제 거기서 어떻게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 나갈지 이건 단지 인터넷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검찰도 정부도 나서서 같이 고민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죠.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